자, 이제 두 번째 서사갈래 이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인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생각 열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생각 열기 부분은 여기까지 지금 여기 캐릭터 나와 있네. 연락 귀여운데. 요놈들 가지고 이야기 한번 만들어 봐라 이야기고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짜잔. 거기 알아두기 부분 보이시죠? 거기 잠깐 정리하고 본문 들어갈게요. 자, 서사갈래의 특성과 형상화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첫 번째. 작가가 서술자를 내세워서 특정 공간 시간을 배경으로 해서 어떤 인물이 겪는 사건, 갈등을 허구적으로 형상화 문학 양식. 이게 뭐예요? 그쵸. 서사갈래의 개념이죠. 개념 체크하시고. 자, 서사갈래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인사, 배, 보통 소설 구성의 3요소죠. 거기 있으세요. 주요 구성 요소. 주요 구성 요소. 자, 이 요소들이 어우러져서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인물의 내면적 갈등, 인물 간의 갈등, 인물과 그가 처한 환경 사이의 갈등, 거기 묶어서 쓰세요. 서사갈래에서 다루는 내용. 서사갈래에서 다루는 내용. 자, 작가는 서술자를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전달. 자, 이런 종류는 설화, 고전소설, 신소설, 현대소설. 신소설은 우리가 보통 개화기 때 소설을 신소설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서사 문학, 서사 갈래의 종류. 서사 갈래의 종류.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끊으시고 정리합니다. 서사 갈래의 개념 및 서사갈래의 개념 및 특성, 그리고 형상화 방법. 개념, 특성, 그리고 형상화 방법. 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돌다리라는 소설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할게요. 거기 돌다리 맨 위에 빈칸에다가 중요한 거 간단히 쓰셔야겠죠? 이번에는 갈래부터. 갈래는 단편소설 했어요? 갈래 단편소설. 갈래 단편소설이고요. 성격. 사실적, 비판적, 교훈적. 그 다음 배경, 시간적 배경은 일제강점기 말. 공간적 배경, 농촌마을. 공간적 배경, 농촌마을. 그 다음에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그 다음에 주제,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물질 만능주의 아시죠? 돈이 최고야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과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 했어요?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 그리고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 했죠? 특징은 네 가지만 쓸까요? 첫 번째,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 두 번째, 상징적 소재를 통해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의 대립 제시. 상징적 소재를 통해 전통적 가치관, 근대적 가치관의 대립 제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소재들 상징적 의미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하겠지, 그치? 그 다음 세 번째, 대조적인 인물 간의 갈등을 축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대조적인 인물 간의 갈등을 축으로 사건 전개. 됐죠? 네 번째, 인물 간의 대화와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 인물 간의 대화와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로 내용 전개. 인물 간의 대화,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로 내용 전개 하셨어요? 거기까지 쓰셨으면 이제 돌다리라는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돌다리도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소재거든요. 뭐 이런 돌다리라는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런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일제강점기 때 그 농촌마을을 배경으로 한 아버지와 아들의 가치관 대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 이제 발단부터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갈게요. 짜잔. 자, 첫 번째 문단 발단 쓰시고 거기서부터 시작. 발단. 처음 시작합니다. 자, 정거장에서 샘말, 심리가 한 4km 정도 된대요. 심리 정도 길을 내려오려면
반이 될락말락한 데서부터 자 셋말 동네보다는 그 건너편 산기슭에 놓인 공동묘지가 먼저 눈에 뜨인다. 왜 공동묘지가 눈에 뜨일까? 사연이 있어요. 창섭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까지 바라봤어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동생 창옥이라고 있거든요. 창옥이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쓰세요. 죽은 누이 창옥이가 묻힌 곳. 죽은 누이 동생 창옥이 묻힌 곳. 그래서 공동묘지를 먼저 보는 거야. 봄이 올 때 보면 진달래가 불붙듯 피어 올라가는 야산인데 그 다음부터 묶으세요. 지금은 단풍철도 지나고 누르테테한 가닥나무들만 묘지를 둘러서 듣지 않아도 적막한 버스럭 소리만 울릴 것 같더라. 여기까지. 딱 봐도 계절적 배경이죠. 묶어서 써요. 계절적 배경. 초겨울이죠. 초겨울. 계절적 배경 쓰시고 초겨울에 황량한 분위기. 쓸쓸하고 황량한 분위기. 어느 것이라고 집어낼 수는 없어도 창옥의 무덤이 어디쯤이라고 짐작은 돼요. 창섭은 줄칩니다. 마음으로 창옥아라고 부르면서 묵례를 보냈다. 자, 왜 그러겠어?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안타까워서, 그치? 거기다 씁니다.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 슬픔, 안타까움.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 슬픔, 안타까움. 다만 온위 아시죠? 남매 온위 뿐으로 나이가 훨씬 떨어진 나보다 훨씬 어린 동생이 되죠. 나이가 훨씬 차이가 많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누이 동생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 누이였었는데 지금도 여기서부터 묶어요. 지금도 눈에 선하다. 자기가 마침 방학으로 나와 있던 여름이었는데 청영은 저녁 먹다 말고 갑자기 복통으로 뒹굴어요. 읍으로 뛰어가 의사를 청해왔는데 의사는 주사를 놓고 돌아갔어. 그러나 밤새도록 열은 내리지 않고 새벽녘에 아파하는 것도 더해갔어요. 다시 의사를 데리러 갔는데 의사는 바쁘다고 환자를 데려오래. 아 재수없어. 미안. 여기만 따로 줄쳐. 다시 의사를 데리고 왔으나 바쁘다고 환자를 데려오래. 여기만 따로 줄쳐서. 무성의하고요. 이런 애들은 박탈해야 돼. 그치? 권위적인. 자, 무성의하고 권위적인 의사의 태도. 됐어요? 무성의하고 권위적 의사의 태도. 하라는 대로 환자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역시나 오진을 합니다. 잘못됐다는 얘기죠. 다시 하루를 지나 고름이 터지고 복막이 절망적으로 상해버린 뒤에서야 겨우 맹장염 따위로 죽은 거야. 이해되죠? 알아낸 눈치였어요. 여기까지. 의사가 오진을 해서 그것 때문에 결국 죽었다는 얘기죠. 거기 일단 묶고서 쓰세요. 앞에서부터 지금도부터 시작해서 눈치였다까지. 뭐야 누이가 죽던 날을 누이가 죽던 날 회상 누이가 죽던 날 회상 누이가 죽던 날 회상 하셨어요? 그때 창섭은 자기도 어른이기만 했으면 필시 의사의 멱살을 들었을 거야. 자 이런 누이의 허무함 죽음 왜? 의사 여기 의사의 오진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뭐가 됐다? 의사가 되었다. 거기 있습니다. 창섭이가 의사가 된 계기 자 허무한 죽음에서 뜻을 세워 아버지가 권하는 고농을 이제 고농이라는 거 아버지가 고농을 권유했다라는 거는요 그 농림학교 보이죠? 나의 뒤를 이어서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였거든. 그래서 거기다 쓰세요. 아버지의 바람은 농사일을 이어받기를 원함. 여기다 농사일을 이어받기를 원함. 그러나 그걸 마다하고 의학 전문대학을 들어간 거야.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맹장수술, 여기 한이 맺힌 거지. 맹장수술로서는 서울서도 정평이 있는 권위자가 된 거죠. 와, 대단한 의사 선생님이 되셨어.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장. 또 왜 안 넘어가니? 뭐 이렇게 그림이 많아. 그 다음. 창호가 기뻐했다고 이번에 내 병원이 좋은 몸을 만나서 커지는 거다. 개인 병원으로는 제일 완비되어 있는 그런 수술실이 실현될 거야. 자 이렇게 혼자 속으로 하는 말인데 거기 묶어서 써요. 자 병원을 확장할 계획이죠. 병원을 확장할 계획인데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온 거야. 그치? 거기 이번에 만나 커지는 거야. 여기 부분에다 거기다 쓰세요. 병원 확장할 계획. 창섭이가 아버지를 찾아온 이유. 됐어요? 여기까지 끊으시고 거기 쓰시고 그 다음 그 뒤에 개인 병원으로서는 제일 완비된 수술실이 실현될 거야. 여기는 기대. 개인 병원에 대한 확장할 병원에 대한 기대, 자부심까지
했어요? 병원 확장할 계획, 창섭이가 아빠 찾아온 이유, 그리고 확장할 병원에 대한 기대 자부심. 했죠? 입원실 부족도 해결이 될 거야. 내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내 새 진찰실에 걸어놓으마.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고향집에 가는 거야. 창섭은 바람도 쌀쌀할 뿐 아니라 오차로 돌아가야 할 길이라 걸음을 채우셨습니다. 빨리 갔어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발단이었고요. 이제 고향에 온 창섭이가 죽은 누이를 떠올리면서 그리워하는 부분이 나왔고, 창섭이가 의사된 이유도 나왔고, 왜 왔는지도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죠. 그치? 자, 그 다음부터 전개. 자, 길은 거기서부터 묶어볼게요. 길은 그전보다도 넓어도 좁고 바닥도 평탄해지고 비나 오면 진흙에 헤어날 수 없었는데 한복판, 그 복판으로는 자갈이 깔리고 어떤 목은 좁아서 소바리가 논으로 미끄러져 가기 십상이었는데 바위를 갈라내서까지 일매지게 아주 고르게, 이런 뜻이야. 고르게 넓은 길로 잘 닦여져 있었어. 길이 바뀌었어, 이런 뜻이야. 자, 그 말을 참 자세히도 묘사해놨어. 그래서 거기다 쓰세요. 정성스럽게 잘 관리된 마을의 풍경. 정성스럽게 잘 관리된 마을의 풍경. 해슈. 자, 창섭은 이럴 줄 알았다면 정거장에서 자전거라도 빌려 타고 올 걸 했어요. 눈에 익은 정자나무 선논이며 돌각 담을 두른 그런 밭들도 나타났고요. 자기 집 논과 밭들이야. 논둑에선 정자나무는 그전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밭의 돌각담들은 아버지께서 손수 쌓으신 거야. 자, 창섭의 아버지는 근검으로, 근검이라는 말 아시죠? 부지런하고 검소하다라는 뜻인데, 부지런하고 검소하기로 근방에 소문난 영감이야. 묶으세요. 우리 아빠 열나 성실해요. 이런 뜻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 그치? 직접 제시했죠. 거기다 쓰세요. 아버지의 성격을 직접 제시. 이런 걸 요약적 제시라고도 해요. 직접 제시, 요약적 제시. 아버지의 성격을 직접 제시, 요약적 제시. 그러나 자기 대에 와서는 밭 하루가리도 늘리지 못하는 것으로 또 소문난 영감이야. 그러니까 밭을 늘리지 못해, 땅을 늘리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 곡식값보다는 다른 물가들이 높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 줄 치시고 곡식값보다 다른 물가들이 높아졌다. 요거 동그라미 1. 그리고 전대에는 모르던 아들의 유학이라는, 아들이 유학 가서 의사 됐잖아. 그래서 요게 두 번째. 거기 묶어서 쓰세요. 아버지가 논밭을 쓰세요. 아버지가 논밭을 늘리지 못한 이유 1, 2 썼어요? 자, 아버지가 논밭을 늘리지 못한 이유 하나, 둘. 그리고 또 있어요. 그 뒤에 묶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자, 나를 부자 소리 못 들어도 굶는다는 소리는 안 듣고 살도록 물려주고 가셨고, 드럭드럭 탐내 모아서 뭐라니, 땅을 늘려서 뭐하니, 이런 뜻이죠. 할아버지께서 쇠똥을 맨손으로 움켜다 넣으시던 논, 아버지께서 멍떨을 손수 이룩하신 그 밭을 더 겉논으로, 더 기름진 논으로, 기름진 밭이 되도록 닭달만 해나가기에도 내겐 벅찬 일이다. 아, 이게 아빠의 소양을 딱 드러내는 거죠. 논밭을 늘리는 것보다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정성스럽게 이룩하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논밭을 더 기름지게 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치? 이유 3. 아빠가 논밭 이루지 못한, 논밭을 늘리지 못한 이유 3가지. 이해되셨어요? 자, 절용해서, 절용하다는 말 나와 있죠. 아껴 써서. 이해되죠? 거기서부터 묶어요. 아껴 써서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는 품을, 그러니까 돈 받고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래서 품을 몇씩 들여서까지 삐뚤은 논빼미, 바로잡기, 밭에 돌 추려서 바람맞이로 담두르기, 개울엔 뚱마기 하기. 그러니까 남는 돈이 생기면 그 남는 돈을 땅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지. 그 땅을 예쁘게 갈고 닦고 이렇게 딱 각 잡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거. 자, 그러다가 아들이 의사가 된 후로는요, 아들 학비로 쓰던 목까지 들여서 동네 길들은 물론이고 읍, 길, 정거장길까지 다 닦아놨대요. 거기 또 따로 줄 치세요. 동네 길들은 물론이고 읍, 길, 정거장길까지. 아까 집에 들어오다 보니까 길이 좋아졌잖아. 그 우리 아빠가 한 거지. 이해되죠? 요거 이유 4번째.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 집 그 길가, 우리 집 앞에 있는 길, 우리 집 들어오는 길 다 아빠가 딱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대단하시죠? 자, 남을 주면 땅 버린다고 여강, 근실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도 주지 않고요. 그러니까 땅 빌려주는 거죠. 땅을 빌려주지도 않았고요.
소를 두 필이나 메고 일꾼을 3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그런 전답을 전부 자농으로, 자농이라는 건 자작농이란 뜻인데 자기 스스로 직접 농사를 짓는다란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농으로 버티어왔다. 여기까지 묶고 아까 절용해부터 여기까지 묶으면 딱 봐도 보이지, 그치? 거기다 쓰세요. 땅을 소중히 여기고 정성을 들여 가꾸며 농사를 짓는 아버지의 모습 제시. 됐어요? 농사를 짓는 아버지의 모습 제시. 그 다음 실속이, 여기서부터 또 따로 묶으세요. 실속이 타작만 못하다는 둥, 일꾼들 셋이 저희 농사해가지고 가져간다는 둥, 이해만을 따져서, 이해하죠? 이익되고 해대는 거, 그것만을 따져서 비평하는 소리는 많았지만 창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신의 이해만으로 계산하려고 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여기 또 묶어서 쓰세요. 아빠에게 땅은 단순한 땅, 이해타산적 가치, 재산으로서의 땅이 아니었던 거지. 거기다 쓰세요. 아버지는 땅을 이해타산적 가치로 여기지 않음. 해슈? 이와 같은 임자를 가진 땅들이라 곡식은 거둔 뒤 그루만 남은 농과 밭이 돼 그 바닥들의 고름, 그 바닥들이 이렇게 고르고 발랐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그 언저리들의 어디 갔니? 안 보이니? 왜 이렇게 그림이 많니? 그 언저리들의 발음 그리고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룩떡 모판이나 대하는 것처럼 누구의 눈에나 탐스럽게 흐뭇해 보였대요. 자, 이런 땅을 팔기에는 중요한 거 나왔어요. 이런 땅을 팔기 정말 정성 들여서 갖고 온 그런 땅이죠. 거기 묶어서 씁니다. 창섭이가 고향에 온 목적. 땅 팔자고 온 거지. 창섭이가 고향에 온 목적.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지만 자, 이래서 요게 설득하고자 하는 이유죠. 거기 쓰세요. 묶어서서 창섭이가 아버지에게 땅을 팔자고 설득하려는 이유. 하고 옆에다 화살표 써요. 창섭이는 땅을 어떻게 생각해? 그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지. 딱 봐도 뭐에 대한 가치관 차이인지 알겠죠? 자, 거기다 써요. 창섭이 아버지에게 땅을 팔자고 설득하는 이유고, 화살표. 창섭은 땅을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김. 하셨슝. 자,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중부정이죠. 아버지한테 열나 미안했다. 왜? 아빠가 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나 잡히기만 해가지고선, 그러니까 대출이지, 대출. 그거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팔아야 되는 거지. 잡히기만 해가지고서는 3만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요즘이랑 그 화폐 단위가 달라요. 서울서 큰 양관을 손에 넣기란, 양관이란 양옥, 서양식집. 일제강점기 때니까, 그치?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도 될 일이 아닌 거지. 그래서 자기 혼자 생각하기를, 거기서부터 또 묶어요. 혼자 생각하는 거. 아버지께서는 내년이 환갑이시다. 어머니께서는 겨울이면 해마다 기침이 도지신다. 진작부터 내가 모셔야 했다. 그런데 내가 서울로 올 수는 없고 천생 부모님이 이제 서울로 가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서울로 가셔야 되는데 한 동네에서도 땅을 당신만치 못 거둔 사람에겐 소작도 주지 않으시는데 땅 전부를 소작을 내어 맡기고 서울에 가서 편안히 계실 날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년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땅은 전부 없애야 해. 뭐 하고 있니? 자기 합리화하고 있지? 거의 묶어서 써요. 자, 땅을 파는 일이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고 자기 합리화. 땅 파는 일이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고 자기 합리화. 그러니까 땅을 평생 땅만 소중히 여기면서 갖고 온 아버지에게 아빠 땅 팔자 이러면서 이제 온 거지. 그치? 이해됐어요? 자, 창섭은 셋말에 들어서자 동네 어귀에서, 도구라는 게 동네 어귀란 뜻이거든요. 동네 어귀에서 이내 아버지를 볼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우리 아빠는 또 뭐 하고 있냐? 자, 봐. 아버지는 가에는 살얼음이 잡힌 찬물에 무릎까지 걷고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부추겨서 돌다리를 고치고 있는 거야. 아, 제목이네. 돌다리를 고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 묶으셔서 자, 또 쓰셔야죠. 마을 전체의 편의를 위해서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알죠? 마을 전체의 편의를 위해 앞장서는 아버지의 모습. 마을 전체의 편의를 위해 앞장서는 아버지. 그러면서 어떻게 갑자기 왔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 생뚱맞게 연락도 안 하고 훅 하고 오니까. 짜잔. 그 다음 자, 그랬더니 어디 갔니 또? 자, 네, 좀 급히 여쭤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 여쭤봐야 할 일이 뭐겠어? 그치, 뻔하지 뭐. 땅 파는 거 써야죠. 땅 파는 일. 땅 파는 일. 그래? 먼저 들어가 있어라. 자, 동네 사람 수십 명이 쇠고삐 두 기장은 흘러내려간, 엄청 아래로 내려간 이런 뜻이야. 자, 그런 다리돌을 동아줄에 얽어 끌어올리고 있어요. 개울은 동네 복판에 흐르고 있어서 아래 위로 징검다리가 서너 군데 놓여는 있는데 하룻밤비에도 일수 넘치어 모두 이 큰 돌다리로 통행하던 거야. 상섭은 어려서 아버지께 이 큰 돌다리의 내력을 들은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 자, 너희 증조부님이 지금 여기 완전 터줏대감이네, 그치? 너희 증조부님이 돌아가시어서다. 산소에 상도를 해오는데 징검다리여야 건넬 수 있겠느냐? 상도를 알죠? 그 무덤 앞에 그 제사상 놓기 위한 음식들 차려놓기 위한 그 돌덩이 같은 상이 있거든요. 돌덩이 상. 그거를 상돌이라 그래요. 산소에 상도를 해오는데 징검다리로 건널 수 있겠냐. 그래서 너희 조부님께서 다리부터 이렇게 넓고 튼튼한 돌로 놓으신 거다. 온 마을이 내 집이구나. 아, 자, 거기에 묶어서 쓰세요. 자, 돌다리가 생기게 된 사연. 돌다리가 생기게 된 사연. 이것도 우리 집안이 만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후 5, 60년 동안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잘 지냈었는데 몇 해 전 어느 장마에 어찌된 셈인지 가운데 제일 큰 장이 내려앉아 떠내려간 거지. 두께가 한 자면 30.3cm거든요. 대단하죠. 한 자는 실하고 폭은 6자야. 그 곱하기 6이야. 자, 거기에다가 길이는 10자가 넘는 자연석 그대로. 야, 사람이 어떻게 되니? 여간한 몇 사람의 힘으로는 손을 댈 염두부터 나지 못했는데 더구나 불과 수십 부 이내면 면에 보조를 얻어서 난간까지 달린 한당하는 뭐 나무다리가 있어. 그치? 나무다리를 만들어 놨어. 나무다리가 놓인 뒤의 일이다 보니까 이 돌다리는요, 동네 사람들인데 사실 완전히 잊혀버린 채 던져져 있었다는 거죠. 자, 제목이 돌다리인 이유 아시겠죠? 자, 요 두 개는 딱 봐도 대조적이죠. 일단 나무다리부터 씁니다. 나무다리는요, 편리한 물질 문명. 여기 나무다리, 편리한 물질 문명. 근대적 가치관 상징. 근대적 가치관 상징. 자, 그러면 돌다리는 그치, 전통적 가치관 상징.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대조. 아시죠? 나무다리는 근대적 가치관, 편리한 물질 문명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다음 돌다리는 전통적 가치관을 상징하는 거.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뭐야? 나무다리에 밀려서 사람들이 돌다리 까먹었다. 이 말은 변화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새로운 문물들이 이렇게 문물에 밀려서 전통적인 그런 문물들은 문화들은 밀려나는 상황이었어.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기도 해요. 자, 근데 그런 돌다리를 고치고 있는 아빠를 만난 거지, 그치? 자, 여기까지 전개였고요. 거기 집에 들어가니 여기서부터 아이고 전개 끝났으니까 위기 헐 지우시오. 여기는 위기 시작. 위기 됐죠? 자,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다리 고치는 사람들 점심을 짓노라고 역시 여러 명의 동네 여편들과 허둥거리고 계셔요. 아, 웬일인데 혼자 오냐? 자, 어머니는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세요. 손자 아이들에 대한, 그치. 우리 손자가 더 이쁘대. 자, 그래서, 그러니까 손자들에 대한 엄마의 애정, 그리움, 이런 게 드러나 있어. 오늘로 가야겠어서 아무도 안 데리고 왔습니다. 아, 오늘로 갈 걸 왜 왔냐? 서운하지? 엄마는 서운해. 엄마의 서운함. 인전은 어머니 석건, 여기 이 석건이라는 게 되게 특이하죠? 요게요, 거기다 쓰세요. 뭐뭐이랑 함께, 뭐뭐이랑 함께. 자, 어머니랑 함께, 이런 의미예요. 뭐뭐이랑 함께라는 보조사예요, 보조사. 조사 역할하는 보조사. 자, 이제는 어머니랑 함께 서울로 모셔갈 채비를 하러 왔어요. 라고 했더니, 서울로?
딴 건 모르겠고 아이들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내가 원이 없겠다. 엄마는 뭐 하고 싶어? 엄마는 돌다리 따위가 중요하지 않아. 엄마에게 중요한 건 손자들이야. 알겠죠? 거기다 쓰세요. 손자들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소망. 손자들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소망. 하셨죠? 하고서는요,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야. 그러나 아버지만은, 아빠는 아니야 라는 거죠. 아버지만은 그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여기 묶으세요. 요것도 사실 암시하는 건데요. 창섭과 아버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것을 암시. 창섭과 아버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것 암시. 자,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어요. 자, 아들은 거기서부터 묶어요.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 냉정하게 아주 차근차근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요, 왜 땅을 팔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겠죠. 자, 거기 묶어서 쓰세요.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 요거는 이제 실용적 관점에서. 자, 거기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실용적 관점에서 이야기. 그리고 또다시 추가로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건 잘못이다. 요거는 내가 땅을 팔자고 하는 이유는 자식된 도리를 하기 위해서라고 합리화. 자, 거기 자식된 도리를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자, 그리고 한 집에 모이려면 결국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오시는 게 순리다. 왜? 그게 더 돈이 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서 병원은 묶어요. 자,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지만 입원실이 부족해서 환자의 3분의 1밖에 수용을 못하고 지금 시국에 지금 같은 그런 정세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하고 마침 교통편한 자리에 3층 양옥이 하나 났는데 양옥 서양식집 인수해서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고요. 방공이라는 거는요 그 적의 항공기나 아니면 미사일 공격 이런 걸 막기 좋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기에 가치가 충분하고 자, 3층은 살림집과 집공들의 합숙실로 꾸몄던 거라 입원실로 바꾸기가 아주 쉽고 각 층에 수도 가스가 다 들어왔어. 근데 가격은 염해 아주 싸. 이해됐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뭐라고? 병원을 확장해야 하는 이유. 자, 싸기는 싼데 염하기는 한데 그래도 32,000원이라 지금의 32,000원 아님? 자, 지금의 병원을 팔면 15,000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집 고치는데 그리고 수술실에 기계 완비하는데 다 들어갈 거니까 결국 집값 32,000원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묶으세요. 시골에 땅을 둔 데야 1년에 고작 3,000원의 그런 이익, 실리는 실제로 얻는 이익 그런 게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가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1년에 10,000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고 돈만 있다면야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점점점 강남 땅 뭐 이러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 드러나는 거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지. 그치? 땅을 거기다 쓰세요. 땅을 금전적 가치로만 판단하는 창섭. 땅을 금전적인 가치로만 판단하는 창섭이의 모습. 자, 아버지는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어요.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생각 좀 해봐야겠다. 생각 좀 하고 대답해야겠다. 아빠가 잠시 사이를 두셨어. 대답을 유보했어. 자, 하고는 다시 게을러 나갔고 떨어졌던 다리돌을 다 올려놓고 와서야 들어와서 그도 점심상을 받았어요. 자, 여기까지. 아버지한테 병원 확장하자. 그래서 땅을 팔아야 한다라고 설득을 한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제부터 점심을 자시면서부터였다. 여기에서 이제 저입정 시작. 딱 봐도 보이네 뭐. 그치? 요즘 사람들은 힘도 줄었나 봐. 그 다리 처음 놓을 때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연암은이서 그러니까 연암은 사람 한 10 조금 넘는 연암은은 10 조금 넘는 수거든요. 한 10명 뭐 이런 거 10명 좀 많은가? 10명 조금 넘게
자, 10명 조금 넘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들던 돌인데 이제는 장정이라는 게 나이 젊고 기운 좋은 남자들, 근육 불끈불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을 해서 겨우 옮겼다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다시 나무다리 있는데 그건 왜 고치세요? 라고 얘기해. 나무다리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돌보다 튼튼하진 않지만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근대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했어요. 나무다리 건너면 되지 그거 왜 고쳐요? 라고 얘기하잖아. 자, 여기서 드러난 또 창섭의 가치관이 있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돌다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됐어요? 돌다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창섭이의 실리주의적 태도, 실리주의적, 실제 이익, 알죠? 자, 다시 돌다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창섭이의 실리주의적 태도 제시. 자, 너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나무가 돌만 하거든? 하면서 이제 아빠의 말이 시작이 됐어. 자, 넌 여기서부터 다시 묶으세요. 너는 그 다리, 돌다리죠, 돌다리. 그 다리에서 고기 잡던 생각도 안 나냐? 서울로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냐? 시체 사람들은, 시체 그 좀비 아니고요, 아시죠? 요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라는 거는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더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만을 인정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자연에도 인정을 갖고 대해야 된다라는 아빠의 가치관이야. 내 할아버지 산소의 상도를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고 내가 천잘 끼고, 천자문 아시죠? 천자문? 옛날에는 천자문 배웠잖아. 내가 천자문 끼고 그 다리로 그릴 그러 서당 다녔다. 네 어미도 그 다리로 가마 타고 내 집에 왔어. 우리 가족사죠. 여기 묶어서 쓰세요. 자, 돌다리를 가족사의 일부로 생각하는 아버지. 돌다리를 가족사의 일부로 생각하는 아버지. 나 죽거들랑 그 다리로 건너다 묻어라 하더니 갑자기 나 서울 갈 생각 없어 하고 뚝 갑자기 돌다리를 훅 넘어왔어. 자, 나 서울 갈 생각 없다. 이 말은 뭐야? 땅 안 팔아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이 말은 뭐냐? 거기다 쓰세요. 땅과 고향에 대한 애착이 큼. 땅과 고향에 대한 애착이 큼. 자, 얘는 돌다리에게다가 훅 서울 안 가 라고 해보니까 훅 놀라죠. 자, 그러면서 뭘 하시냐? 천금이 쏟아진대. 천금 아시죠? 많은 돈, 비싼 값. 보통 이런 걸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천금이라고 해요. 알아두세요. 천금은 많은 돈 혹은 비싼 값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야. 천금이 쏟아진데도 나는 땅은 못 판다. 뭐 이미 예견된 거. 거기 묶어서. 뭐 써야 되는지 알죠? 거기다 쓰세요. 땅의 가치를 경제적인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땅의 가치를 경제적인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아버지의 가치관. 그러니까 땅에 대한 애착이 크신 거죠? 땅의 가치를 경제적인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아버지의 가치관이고, 화살표하고 써요. 창섭이와의 갈등 원인. 창섭이와의 갈등 원인. 했나? 그 다음 묶어요.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로 본 바치고, 자,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으신 돈으로 장만하신 돈들이다. 묶으시고, 우리 집안 대대로 이어져 온 것들이야. 어찌 그걸 팔아? 이런 의미거죠. 자, 거기까지 묶으시고 쓰세요. 대대로 정성을 들여서 땅을 갖고 옴. 대대로 정성을 들여서 땅을 갖고 옴. 그 다음, 돈 있다고 어디 가서 느르지논 같은 게 있고 독시장밭 같은 걸 사겠냐. 느르지논, 독시장밭 다 뭐냐면 되게 기름진 논,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 있다고 좋은 밭과 좋은 논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느르지논 뚝에 서 있는 느티나무는 할아버지께서 심으신 거고, 저 사랑마당에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나는 그 어른들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곤 한다. 저거는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 저거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 아빠가 심은 나무, 이러는 거야. 땅이라는 거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나죠. 땅이라는 걸 어떻게 일시, 아주 잠시의 이해를 따져서, 이익과 해를 따져서 사고팔고 하냐? 창섭이 비판하는 거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땅을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하는, 땅을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하는 창섭 비판. 땅을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하는 창섭 비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디 있고 나라가 어디 있는 줄 아니?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거. 땅이란 건 천지만물의 근거다. 아버지 생각의 핵심이죠. 거기 쓰세요. 땅에 대한 아버지의 가치관. 땅에 대한 아버지의 가치관이고 요게 전통적 가치관이죠. 땅에 대한 아버지의 가치관, 전통적 가치관. 돈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욕심만 내서 문서 쪽으로만 사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별리만 생각하고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인지 도무지 이런 건 잘 나와.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헌신짝 버리듯 아까워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버리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더라. 여기까지. 재산으로 돈 모으는 사람들,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연락 비판하는 거지, 그치? 거의 묶어서 쓰세요. 땅을 금전적 그리고 경제적 가치로만 생각하는, 땅을 금전적 경제적 가치로만 생각하는, 땅을 금전적 경제적 가치로만 생각하는 현실 비판. 하셨어요? 내가 네 덕으로 누구 덕으로 오늘날 의사가 됐는지 아느냐? 그게 내 덕인 줄 아느냐? 내가 땅 없이 뭘로? 밭에 가서 절하고 논에 가서 절해야 쓴다. 요 줄 치세요. 밭에 가서 절하고 논에 가서 절해라. 땅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라. 이런 뜻이야. 땅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 함. 땅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 함. 그리고 그 다음 묶으세요. 자고로. 자고 이래로 라는 뜻이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예전부터 내려오면서 이런 뜻이야. 자, 자고로 하늘 하지만 또 안 넘어가. 하늘 하지만 하늘의 덕이 땅을 통하지 않고서 사람한테 미치는 줄 아느냐? 땅을 파는 거,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야. 땅 파는 건 그게 하늘을 파는 거나 다름없는 거다. 여기까지 묶으시고 아빠한테 이 세상의 모든 근본은 땅인 거지. 그치? 여기다 쓰세요. 땅을 천지 만물의 근거로, 땅을 천지 만물의 근거로 보는, 천지 만물의 근거로 보는 아버지의 가치관 제시. 땅을 천지 만물의 근거로 보는 아버지의 가치관 제시. 땅을 밟고 다니니까 땅을 우습게 여기지. 땅처럼 응과. 응보할 때 그거야. 응과. 자, 응과가 분명한 게 뭐냐? 원인 결과가 분명하다는 뜻이야.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가 많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게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한 보답을 준다. 응과가 분명하다. 여기로 연결되는 거지. 그치?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땅주인들. 땅은 소작인, 이 자기인이라는 게 소작인들이야. 그 땅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들 자기들한테 맡겨버리고 자기는 떡하니 어떻게 도회지 도시야 도시 도시에 가 앉아서 소출은 팔아다가 거기서 나온 곡식들이죠. 곡식은 팔아다가 모두 다 도회지에 낭비해버리고 땅 가꾸는 데는 단돈 1원도 벌벌 떨고 땅으로 살며 땅에 야박한 놈이 자식으로 치면 후레 자식이다. 완전 나쁜 놈의 새끼야. 땅이 말을 할 줄 알아봐라. 배고프단 땅이 얼마나 많을게. 배가 고프다 의인법인데 배가 고프다. 왜? 관리받지 못한 땅. 관리받지 못한 땅들 얘기하는 거. 해마다 걷어만 가고 땅은 자갈밭이 되는지는 아나, 둑이 떠나가는지 아나, 걸음 한 번 제대로 넣나. 정급하게 돼서 자긴들이 우는 소리난 해야 요즘 너희 신이 아시죠? 서양식 의사들. 주사침 놓듯이 애꿎은 금비라는 거는 화학 비료들만 이렇게 던져 넣어주지 거기에 실제로 열심히 가꾸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렇게 땅을 홀대하고 무시하고 이제 죽어서 땅이 무서워서 어디로 갈라 그래? 자, 요것도 또 아빠는 사람이 죽어서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아시죠? 거기다 쓰세요. 땅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땅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아, 괜히 땅 팔자 그래서. 그치? 됐어요?
땅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의 비판. 자, 창섭은 입이 얼었어요. 쫄았죠. 손만 부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달아요.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 자기 본이었던,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라는 걸 깨달은 거야. 자, 거기다 쓰세요. 자신이 이기적이었던 것을 깨달음.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 이거 이해되시죠? 땅은 신이야, 신. 그런 아버지에게 내가 미쳤지 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 쓰세요. 아버지는 땅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애착을 가지고 있어. 거기다 씁니다. 아버지는 땅에 대한 절대적 믿음, 애착을 가지고 있어. 그런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 이단들 거기 쓰세요. 정통으로 인정되지 않는 걸 이단이라고 하잖아. 거기다 쓰세요. 땅을 팔고자 하는 계획. 그런 땅을 팔고자 하는 계획이 용납될 리가 만무 절대로 없다. 만무 절대로 없다.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계속 말을 합니다. 아, 괜히 얘기했어, 그치? 자, 봅니다. 자, 너로서는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하려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은 아닌 줄 안다. 아, 이 말은 아빠도 창섭을 이해는 해. 거기 묶어서 쓰세요. 창섭의 입장 이해. 창섭의 입장 이해. 그러나 거기 또 묶으세요. 그러나 욕심을 부리면 못 쓴다.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이라 했다. 인술 아시죠? 사람을 살리는 어진 기술이란 뜻이야. 그런 걸 의술이라 얘기한 거. 사람을 살리는 어진 기술이라는 의미. 자, 의술은 예전부터 그런 인술이라 하지 않았냐. 매사를 순탄하게 진실되게 살아라 이놈아.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 주죠. 여기까지 끊으시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거기 씁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고 가르침을 주는 아버지. 욕심 부리지 말라고 가르침을 주는 아버지. 할 말이 없죠. 자, 내가 가업 알죠? 집안의 그런 생업 대대로 물려받는. 예전에는 다 그렇게 일했잖아요. 여기에서의 가업은 농사 짓는 일이겠지. 거기 가업은 농사 짓는 일. 내가 가업을 이어나가지 않는다고 내가 탓하지는 않겠다. 넌 너로서 발전한 길을 열었고 그게 또 몰이집의 악업이 아니라 나쁜 일이 아니라 활인, 사람을 살리는 인술이니까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하겠냐. 다만 3, 4대에 걸쳐서 집안에서 공들여 일으켜 놓은 그런 전장을, 그런 논밭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저으기, 애석한 심사가 없다 할 수는 없고. 이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들이 가업을 잊지 않고 의사가 된 것을 뭐 내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좋은 일이니까. 근데 자신의 이제 가업을 잊지 못하는 게 이제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라는 얘기죠. 거기다 쓰세요. 자, 농사짓는 가업이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 했죠? 자, 그랬더니 또다시 한다는 소리. 아, 팔지 않으면 그만이지 않냐. 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 거기 있습니다. 땅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 안 팔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죠. 땅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 자, 그랬더니 그러면 나 죽은 뒤엔 누가 거두냐. 너도 이제도 말했지만 아빠가 계속 위에서 욕한 사람들 있잖아. 너도 문서 쪽만 쥐고 서울에 앉아서 지주노릇만 할 거냐. 그따위 지주하고 자기들 틈에서 땅들만 얼마나 고르는지 알게 되냐. 안 된다. 이게 뭔지 알죠? 땅들만 고른다. 땅들만 썩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다 묶어서 쓰세요. 땅을 경제적 가치로만 여기는 했어요? 땅을 경제적 가치로만 여기는 세태를 비판. 땅을 경제적 가치로만 여기는 세태 비판. 안 된다. 나 팔 거다. 나 죽을 때쯤에는 꼭 팔 거다. 그런 때가 되면, 그 무렵이 되면. 근데 중요한 건 그거야. 돈에 팔지 않는다. 뭐 어떻게 판다는 거야? 자, 봐봐. 돈에 팔 줄 아느냐? 나는 사람한테 팔 거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용문이라는 애는 우리 느르지농 같은 거는 한 해만 붙여보고 죽어도 농꾼으로 태어난 걸 화나지 않겠다, 억울해하지 않겠다, 원통해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논이 그렇게 좋다는 거지. 독시장밭을 내놓는다고 해봐라. 문보나 덕길이 같은 애. 여기 나오는 그러니까 용문이, 문보, 덕길이 같은 애는 진정한 농꾼인 거지, 그치? 그런 애들은 길바닥에 나앉더라도 집을 팔아서 살려고 덤빌 거다. 그런 사람들이 땅임자가 되고 누가 돼야 오르냐?
물어본 거 아니지. 그런 애들이 땅 임자가 돼야 된다. 난 사람한테 팔 거다. 이해되시죠? 땅을 진짜로 관리할 줄 아는 그런 진정한 농사꾼에게 팔겠다라는 의미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거기다 쓰세요.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땅을 팔겠다는 의지.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땅을 팔겠다는 의지. 해슈? 그러니까 아주 말이 난 김에 내 유언이다. 그런 사람들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몫에 내겠냐. 몇몇 해고 그 땅에 소출을 팔아서 연마다 매년 갚아나가게 할 테니까 너도 땅값을랑은 그렇게 받아갈 줄 알고 미리 있거라. 그리고 네 모가 먼저 가면 엄마가 먼저 죽으면 내가 묻을 거고 내가 먼저 가면 그때 네 엄마 그때 네가 서울로 데려가라. 이건 또 무슨 가부장법 사고야. 뭐 어쨌든 나는 샘마에서 이렇게 야인으로나 그냥 이렇게 시골 사는 사람으로 죄 없는 밥 먹다가 야인인 채 묻힌 거를 흡족하게 여기 있나 여기 줄 치세요. 아버지의 삶에 대한 만족감인데 거기 농사일을 하면서 씁니다. 농사일을 하면서 소박하게 사는 농사일을 하면서 소박하게 사는 삶에 대한 아버지의 만족감, 자부심. 아버지의 만족감, 자부심. 됐죠? 자식의 젊은 욕망. 이 젊은 욕망은 뭔지 아시죠? 땅 팔아서, 거기 쓰세요. 땅 팔아서 병원을 확장하고 싶은 욕망. 땅 팔아서 병원을 확장하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을 들어주지 못하는 게 아비된 마음으로서도 섭섭하다.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도 그만한 신념쯤. 신념이 뭐야? 거기다 쓰세요. 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땅에 대한 애착. 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땅에 대한 애착. 그런 신념 좀 지켜오고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아다구.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 고치는 데로 갔어요. 옆에 앉았던 엄마가 두 눈에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자, 너희 아버지가 여관고집이시냐? 아니요.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 거는 오늘 제가 더 잘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얘도 인정은 하는 거지. 그치? 거기 묶으세요. 자,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시는 내가 오늘 알았고요. 우리 아버지는 참 훌륭합니다. 반어적 표현 아니야. 거기다 쓰세요. 땅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창섭. 했어요? 땅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창섭. 하고 화살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그러나 이해는 하지만 나랑 사는 방식은 달라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창섭은 코어리가 찌르르 했어요.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이 되었고 왜? 아버지에 대한 땅에 대한 신념을 이해했기 때문에 쓸 수 있죠. 거기 실패한 건 당연하다라는 거의 이유는 땅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과 생각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다음 묶으세요. 아버지와 자기 외의 세계가 따로 분리되는 거야. 격리되는 일종의 결별. 이별하는 심사. 그런 마음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거기 묶어서 쓰세요. 땅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과 생각을 이해하지만 자신의 가치관과는 차이가 있음을 인식. 그러니까 땅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과 신념을 이해하는 것까진 됐어. 그치? 하지만 나의 가치관을 바꿔서 아빠를 따라가겠어. 이건 아닌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땅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 생각을 이해하지만 자신의 가치관과는 차이가 있음을 인식. 그래서 거기에서 아빠와 나의 세계는 격리, 결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절정이었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결말 시작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놓은 돌다리를 건너서 저녁 차를 타러 가버렸어요. 동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섰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을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한편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레었다. 그 아빠도 좀 마음이 좋진 않겠지. 거기다 쓰세요.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고 떠나보낸 씁쓸함. 됐어요?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고 떠나보낸 씁쓸함.
아버지는 하루 종일 개울에서 허덕였지만 저녁에 잠도 달게 오지 않았어요. 나도 불편한 거지, 그치? 젊어서 서당에서 읽던 백낙천의 시가 다 생각이 났어요. 늙은 제비 한 쌍을 두고 지은 노래였는데 그 백낙천의 시 내용 보세요. 제 배가 뱃속이 고픈 것을 참아가며 입에 얻어 물은 것을 새끼들부터 먹여 길렀으나 새끼들은 자라서 날개에 힘을 얻자 어디로인지 저희 좋을 대로 다 날아가 버려서 야위고 늙은 그런 어버이 제비 한 쌍만 가을바람 소슬한 그렇게 으스스하고 쓸쓸한 그런 추녀 끝에 쭈그리고 있는 그런 광경을 묘사를 했고, 자, 나중에는 그 늙은 어버이 제비들을 가리켜 새끼들만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새끼 쪽에도 역시 그러했음을 깨달으라 라는 풍자의 시였어요. 여기까지 내용 됐어요? 거기 내용 묶어서 씁니다. 늙은 제비와 쓰세요. 늙은 제비와 자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이야. 늙은 제비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창섭이를 이해하고자 함. 됐죠? 그러니까 창섭이 떠나보내고 아빠는 이제 백낙천의 시를 떠올리며 아빠도 나름대로 이제 마음이 좋지 않은 걸 이제 풀고 계신 거야. 그러다가 흥 하고서는요. 노인은 어두운 천장을 향해 쓴웃음을 짓고 그 다음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누구보다도 먼저 어제 고쳐놓은 돌다리를 보러 나왔습니다. 역시나 땅뿐만 아니라 그치 돌다리에 대한 애착. 거기 돌다리에 대한 애착. 흙탕이라고는 어느 돌틈에도 남아있지 않아요. 첫 골로도 자 가운데 골로도 끝에 골로도 맑기만 한 그런 소담한 물살이 우쭐우쭐 춤추며 빠져내려갑니다. 근데 잘 갔단 얘기야. 의법. 자 가운데 짱으로 가서 쾅 눌러봤어. 발바닥만 아프지 끄떡이 있을 리가 없어. 잘 고쳐졌단 얘기죠. 노인은 쭈루루 집으로 와서 소금 접시와 낫수건, 얼굴 수건을 가지고 나와서 제일 낮은 받침돌에 내려앉아 양치질하고 세수하고요. 나중에는 다시 이가 저린 물을, 아주 차갑다는 거겠지. 한 입 물어 마시며 일어섰습니다. 속에 모든 게 씻기는 듯 시원했어요. 그리고 수염에 물을 닦으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한정을 넘는 법이 없다. 물이 분수 없이 늘어 떨어졌던 게 아니라 자갈이 밀려 내려와서 물구멍이 좁아졌던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받침돌 밑이 물살에 궁글리어서 쓰러졌던 그런 까닭일 게다. 그래서 아마 돌다리가 무너졌을 거야. 이런 얘기죠. 자, 거기 묶은 부분에다 쓰세요. 돌다리가 무너진 까닭 추측. 돌다리가 무너진 까닭 추측하고 화살표. 돌다리가 무너진 까닭을 추측하고 화살표. 분수를 넘는 법이 없는. 분수 알죠? 분수. 자신의 팔자. 분수를 넘는 법이 없는 자연의 이치. 분수를 넘는 법이 없는 자연의 이치. 미리 바닥을 치고 미리 받침돌만 제대로 보살펴 준다면 만년을 간들, 그러니까 오랜 세월 얘기하는 거죠. 만년을 간들 무너질 리가 없을 거야. 그저 늘 보살펴야 하는 건데 사람이란 하늘 밑에 사는 날까지 하루라도 천리, 하늘의 이치죠. 하늘의 이치. 하늘의 바른 도리에 방심해선 안 되는 거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빠는 그렇게 살 거다. 이런 의미겠죠. 여기 전체 묶으세요. 전체 묶어서 거기에다 이제 마무리 씁니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며 모든 것을 정성을 들여 보살펴야 한다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며 모든 것을 정성을 들여 보살펴야 한다는 아버지의 가치관 제시. 그리고 거기 천리에 순응하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생각하는 걸로 끝나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국어의 힘 키우기 해서 내용학습 여기 관련된 거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서 마무리합시다. 첫 번째 내용학습 보시면 이 소설의 내용을 시간, 공간 변화에 따라 정리하면서 줄거리 파악하는 건데요. 샘말로 오는 길, 샘말 동구, 어기, 고향집, 그리고 고향집 돌다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부터. 샘말로 오는 길 체크해서 씁니다. 창섭은 공동묘지를 보며 의사의 오진으로 죽은 누이를 떠올리고 잘 관리된 농과
잘 관리된 농과 밭을 보며 근검한 아버지를 생각한다. 창섭은 공동묘지를 보며 의사의 오진으로 죽은 누이를 떠올리고 잘 관리된 농과 밭을 보며 근검한 아버지를 생각한다. 그 다음 샘말동구. 자, 여기서 아버지 만나죠? 마을 사람들과 돌다리를 고치고 있는 아버지를 만난다. 마을 사람들과 돌다리를 고치고 있는 아버지를 만난다. 해슈. 그 다음 고향집에서 세 번째. 이거 좀 긴데. 잘 정리하세요. 다리 고치는 사람들의 점심 준비에 바쁜 어머니는 손자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한다. 창섭은 아버지에게 병원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땅을 팔자고 설득하지만 아버지는 대대로 내려온 땅을 팔 수 없다고 거절한다. 자, 그리고 고향집 돌다리 보이시죠? 거기다 쓰는 거예요. 자, 창섭은 아버지와 자기의 세계가 격리되는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고, 교과서에 그대로 있어요. 창섭은 아버지와 자기의 세계가 격리되는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고 돌다리를 건너서 저녁 차로 돌아가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외롭고 불안한 심정으로 바라본다. 저녁이 되어도 잠들지 못한 아버지는 백낙천의 시를 떠올린다. 해슈. 이제 마지막 돌다리. 넘어가 버렸네. 돌다리에다 마지막 쓰세요. 아버지는 고친 돌다리 위에서 양치와 세수를 하며 천리, 하늘에 이치였죠. 천리에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 요게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 따라서 쭉 정리한 줄거리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부터 뒤로 넘어가셔서 두 번째, 등장인물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거기 간단하게 적을 수 있죠. 아버지는 여기 농부, 창섭이는 의사. 됐죠? 그리고 아버지는 시골, 철원. 시골, 철원. 아들은 도시, 서울.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성격 씁니다. 성격 세 가지 쓸게요. 첫 번째, 근검한 생활태도. 부지런하고 검소하다 했어요. 근검한 생활태도. 두 번째, 땅을 삶의 터전으로 보고, 땅에 대한 강한 애착, 그리고 땅을 소중히 여김. 땅을 삶의 터전으로 보고 땅에 대한 강한 애착, 땅을 소중히 여김. 됐죠? 세 번째, 땅을 금전적 가치로 여기는 세태 비판. 자, 그 다음 아들 창섭이 성격 1. 이것도 세 가지. 첫 번째, 냉정하고 논리적. 두 번째, 병원을 경영하며 이익 추구. 좀 이해타산적이죠? 병원을 경영하며 이익 추구. 그 다음 세 번째, 땅을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여김. 하셨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이 소설에 드러나 있는 주요 갈등 양상 정리할 건데, 보시면 나무다리 돌다리잖아요. 요거 잘 기억해 두시는데, 나무다리 두 가지 쓰세요. 첫 번째, 돌다리보다 만들기 쉬움, 불안정함. 두 번째가 불안정함. 자, 나무다리 첫 번째, 돌다리보다 만들기 쉬움. 두 번째, 불안정함. 그래서 상징적 의미 거기다 쓰세요. 근대적 사고와 가치. 했어요? 근대적 사고와 가치. 자, 돌다리. 첫 번째, 만들기 어려움. 두 번째, 안정적이고 변하지 않음. 세 번째,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담겨 있음.
그래서 상징적 의미, 전통적 사고와 같이, 전통적 사고와 같이 쓰셨어요? 자, 그 다음 그 아래 창섭이가 아버지를 찾아온 목적 고려해서 갈등하는 이유 써보래요. 쓸 수 있죠? 창섭은 병원 확장을 위해 고향을 팔자고 아버지에게 제안하지만 아버지는 대대로 내려온 땅을 소중히 여겨 팔 수 없다고 거절했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다. 하셨슈. 그래서 그 뒤로 넘어가시면 요 원, 투를 바탕으로 해서 이 둘의 가치관의 차이점을 비교를 하면 아버지가 전통주의적 가치관, 아들은 근대적 가치관 이렇게 대조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버지는요. 땅의 본래적 가치, 농사 짓는 거니까 거기다 쓰세요. 땅의 본래적 가치를 중시. 그래서 요거를 전통적 가치관 썼어요. 땅의 본래적 가치를 중시함 쓰시고 전통적 가치관 됐죠. 창섭이는요. 땅의 어떤 거 그치 경제적 그리고 금전적 자, 땅의 경제적 금전적 가치를 중시 그래서 요거는 그치 근대적 가치관 했죠? 자, 이 둘의 가치관 쪽에서 어떤 거를 더 공감해라는 거는 이건 뭐 본인 생각이니까 본인이 쓰셔야지 뭐. 그 다음에 이 소설의 배경이랑 관련된 거는요. 요거는 그 아래 이 생활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아래 이 작품에 쓴 의도까지 정리를 하는 거니까 거기 생활 환경의 변화는 간단히 쓸까요? 1번? 여기 1번에다가 보기를 참고할 때 이 시기는 전통적 사고와 가치관이 퇴조하고 퇴색, 그러니까 점점 이제 없어져 가는 거, 밀려가는 거죠. 다시 보기를 참고할 때 이 시기는 전통적 사고와 가치관이 퇴조하고 근대적 사고와 가치관이 자리 잡아가는 시대의 변화를 겪고 있다. 됐어요? 그것만 일단 써두시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보이죠?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했을 때 이 작가의 의도는 뭐냐 쓸까요? 작가는 땅에 대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작가는 땅에 대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창섭의 갈등을 통해 아버지와 창섭의 갈등을 통해 금전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관에 대해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관이라는 건 물질 만능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관에 대해 비판하고 땅의 본래적 가치를 인식하게 하고자 이 작품을 쓴 것이다. 쓰고 있어요. 작가는 땅에 대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창섭의 갈등을 통해 금전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관,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 그리고 땅의 본래적 가치를 인식하게 하고자 이 작품을 쓴 것이다. 했죠. 그 다음 부분 보시면 서술자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서술자의 역할 알아보는 거죠. 여기 이 중에서 등장인물 나오지 않고 전지적 작가니까 요거 두 개죠. 그리고 거기다 쓰세요. 이 소설은 전지적 서술자를 통해서 했어요. 사건뿐만 아니라 창섭, 아버지, 어머니 등 다시 이 소설은 전지적 서술자를 통해 사건뿐만 아니라 창섭, 아버지, 어머니 등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전달하고 있다.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전달하고 있다. 됐죠?
두 번째 거는 시점 바꾸는 건데요. 뭐 이거는 수행으로 시키겠지 뭐. 열심히 해봐. 자, 그 다음. 거기 국어 힘 해서 소설가 은희경의 그 동기가 된 그 내용인데 요거는 혹시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그때 얘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 서사갈래 이해 보이시죠? 돌다리에 대한 내용. 거기 체크합니다. 전지적 서술자 기억나죠? 일제강점기 시대적 배경. 자, 그리고 핵심은 뭐예요? 그치? 요 땅이죠, 땅. 땅 팔기를 거부하는 아버지, 제안하는 창섭, 이둘의 갈등,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의 대립. 이해되시죠? 돌다리는요, 급격하고 파행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겪던 그 일제강점기, 요 가치관이 두 개가 이제 공존하던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의 갈등을 표현한 그런 작품이다. 됐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뭐 나머지는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서사갈래 이해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극갈래 성난 기계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할게요. 수고하셨어요.